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03쪽 직류 발전기의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이론에 가서 보니까 유기기전력, 전기가 유기 발생한다. 발생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발생한 기전력 E는 전기자 도체수가 한 개당 유기되는 기전력은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 E는 이꼴로 VL 이렇게 저는 이제 VB L 사인 세타 여러분들이 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기된 기전력 E는 이렇게 했죠. E는 원래 아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N하고 여기 S가 있는데 우리 저번에 한 거를 복습하면 요거 뭐라 했죠? 계자라 그랬습니다. 계자라 그러고 꼭 외워둬야 됩니다. 여자라 그러고 뭘 달았어요? 필드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자석입니다. 자석. 전자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영구자석이 될 수도 있고 전자석도 계자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 도체를 하나를 놓고 도체를 하나 놨습니다. 도체를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나타내고 전압계를 놓고 누가 돌렸습니까?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도체를 왔다 갔다 했더니 자속을 끄는 거죠. 자속을 끊었더니 이 전압계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럴 때 이 도체가 여기 전기자죠. 여기 전기자인데 전기자 하나에서 도체 하나당 발생되는 기전력은 전기는 얼마큼 되느냐 했더니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우리가 발전기니까 E는 아니야 E가 아니고 V 뭐랬어요? B이라 그랬고 요거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은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 V고 그 다음에 B는 자장의 세기 그 다음에 E는 기전력 유기기전력입니다. 유기기전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외운다라면은 도자기로 외우고 여기서는 E가 중요하니까 E를 쓸 때 요 V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 B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입니다. L을 갖다 붙이고 각도 세타를 수시각가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E를 쓸 수가 있었어요. 식을. 이 식이 이제 이 식입니다. 이렇게 식을 해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우리 어제 그림을 봤죠. 우리 앞에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은 한 개죠. 여기 지금 한 개인데 앞에 그림을 한번 다시 가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 열기를 한번 가서 보니까 여기서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도체의 수가 많잖아요. 여기 많죠.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을 때는 다시 복습을 좀 더 하실까? 복습 어떨까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좀 줄여서 보니까 어제 복습을 한번 합시다. 우리 여기서 계좌는 안 그려져 있다 그랬어요. N하고 S는 여기에 있고 이 전기자입니다. 요거는 계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했어요?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죠? 정류자. 이렇게 얘기했죠? 정류자. 그 다음에 정류자에 여기에 붙어 있는 뭐라 했어요? 브러쉬를 했죠? 브러쉬.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접촉장이 커야 된다. 그래서 N에서 S로 자속이 가면은 자속이 자속 밀도죠. B가 가면은
전기가 교류가 발생이 되고 이 정류자는 이 발생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전기를 끄집어내서 한다. 이런 거를 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기자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많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많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 이제 한 개일 때 이렇고 아까처럼 많을 때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많을 때는 전기자 도체수가 Z일 때 많을 때를 뜻합니다. 많을 때는 유기되는 전체 유기기전 여건을 얼마인가. 이럴 때는 한 개일 때는 아까 했지만 이번에는 많을 때는 60A분의 PZ 파이 N. 그래서 여기서는 P는 국수, Z는 전기자 도수 아까 뭐 100개 되고 200개도 300개 될 수도 있죠. N은 1분간의 회전수, 계좌 자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N에서 S로 나오는 자속의 수, 이게 파이, 이거를 요 파이랍니다. 자속. A는 병렬 회로수, 중권은 국수와 같고 파권은 A는 이코르 2다. 여기 이제 여기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요 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써놨습니다. P존으로 암기할 수 있다. 60A분의 요거 P죠. 그 다음에 전체가 뭡니까? P존. 섬유 유화제. 우리 옷을 빨 때 섬유가 좀 부드럽게 하는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어느 뭐 일정 상품이지만은 P존이라 합니다. P존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쉬워요. 60A분의 P존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좀 줄여서 기본적으로 다 줄여서 쓰면은 어떻게 쓰려면은 요 60A분의 P존을 K로 놓으면은 K 파이 N으로 즉 유기기전력은 전기는 생기는 기전력은 자속이 많으면 기전력이 커지고 여기 자속이 많으면은 기전력이 커지고 회전수가 빨라지면 이 전기자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또 어떻게 한다니까 유기기전력이 커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P존으로 암기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에서 요 A가 여기 나왔는데 A의 값을 할 때 요 A가 이제 틀리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안 주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라면은 중권이다. 그러면 중권일 때는 A는 이코로 P와 같고 요거와 같고 그런 뜻이고 파권일 때는 이 파권이라는 말은 주어지죠. 파권일 때는 요 A는 이코로 무조건 2다. 여기 파권은 A는 이코로 무조건 2다는 말이 파권일 때는 무조건 2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끊겼어요. 그래서 대중소파 김대중 대통령이라 했죠. 김대중 대통령 소파 방정환 이 두 사람을 이고패 이렇게 했는데 이고패는 권선법이라 했어요. 이층권, 고상권, 패류권으로 갚는다. 그래서 이 중육에서는 요거를만 외우면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맞는 거고 또 잘하면은 뭐 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꼭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 부분을 마주 다 마무리 못했는데 대중소파 이곱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외우고 이번엔 유기기전력 2는 60A분의 P존으로 외우고 요거 하나 더 외워야 됩니다. 요거 쓸 줄 알아야 돼요. K 파이 N 나머지 거를 다 K로 놓고 파이 N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우리 전기기기에서 시작하는 첫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전기자 주변 속도는 뭐냐면은, 하나 더 해야 되겠네. 하나 빠뜨렸네 하다가 60이라는 숫자는 어디 나오냐면은 요게 n은 1분간의 회전 속도입니다. 1분간의 회전수니까 60으로 나누면은 1초간의 회전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60의 n이다. 1초간의 회전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전기자 주변 속도는 뭐냐면은 전기자가 여기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전기자가 있는데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자가 있는데 전기자의 원둘레 개는 거는 지름이 d일 때 파이 d 이거는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고 원둘레죠? 네, 원둘레 지름 곱하기 3.14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 2분의 d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파이는 요거는 고루 원의 단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뭐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건데 잊어버렸으면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설명해도 잘 무슨 말인지 몰랐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전기자 주변 속도라는 게 이 전기자의 무슨 속도입니까? 전기자의 주변 속도, 이 속도가 얼마냐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파이 d가 원둘레고 60분의 n이 뭐라 했죠 아까? 1분간의 회전 속도고 그 다음에 60으로 나눠지면 1초간의 회전 속도가 되니까 전기자 주변 속도는 60분의 파이 d n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이게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표면의 자속 밀도는 우리 전기 이론에서 했는데 1m당의 가로 세로 1m당의 자속 파이가 몇 개나 있는가? 자속이 몇 개나 지나가는가? 운동의 표면적 분의 전체 자속이다. 메타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1m 곱하면 메타 제곱이죠. 자속이 웨버, 자속이 몇 개나 있는가? 자속 밀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한번 할까요? 전기자 반작용. 우리 설명하는 김에 전기자 반작용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n가 있고 여기 s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자를 하나만 놓겠습니다. 전기자 하나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을 이렇게 연결했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갖다가 전압계를 하나 달아놨어요. 누가 처음에 실험한 거냐면은 누가 했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건 뭐냐면은 전기자입니다. 이거는 뭐래요? 전기자. 요거는 계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n에서 s로 뭐가 갑니까? 자속이 이렇게 가죠. 자속이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자속 파이를 여기서는 주자속이라 합니다. 주된 주자속이라 했습니다. 주자속이라고. 그리고 도체를 이겁니다. 이 도체를 왔다 갔다 움직였더니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전류가 생기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생깁니다. 전류가 생기니까 전류가 생기는 곳에는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자장이 생기죠. 이렇게 자장이 생깁니다. 자장이 이렇게 생겨요. 자장이 생기는데 이 자장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오죠.
또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장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긴 자장이 여기에서 자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기니까 여기에 생기는 이쪽에서 N에서 S로 가는 주된 자속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기자에서 생긴 자속이 주자속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여기는 자속이 이렇게 주된 자속이 가고 있는데 여기 자속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주자속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시킬 수도 있고 상쇄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기자에서 생긴 자속이 전기자에서 생긴 자속이 주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기자 반작용. 나쁜 거죠. 원래는 나쁘지만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나쁘지만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럼 모든 휴전기계는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지금 발전기를 공부하는데 발전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동기도 다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해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시험에 맞아야 되니까 암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빨리 한번 해볼까요? 전기자에서 생긴 자속이, 전기자에서 자속이 왜 생기냐니까 여기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생긴 자소속이 주자속의 흐름을 증가하거나 방해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 부하를 접속하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전기자 자속에서 생기는 자속이 자극에서 나온 주된 자속에 영향을 미치고 자속의 분포가 찌그러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쁜 현상이지만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런 거죠. 전기자 반작용의 뜻입니다. 589쪽 40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89쪽입니다. 589쪽. 여기 있죠? 여기 한번 보니까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주된 요인은 아까 뭐에 의해서요?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류다. 무슨 말인지만 이거를 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겠죠. 엄청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해서 104쪽이네요. 104쪽. 204. 네, 다시 왔고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했고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으로 생기는 현상은 뭐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으로 생기는 현상이 정류자 편에 닿아 있는 브러쉬에서 불꽃을 발생하고 브러쉬가 어디 있다 그랬죠?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N하고 그 다음에 S가 있으면은 계자, 이거는 계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전기자 코일이 이렇게 있죠? 전기자 코일, 이건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기는 교류를 했어요? 직류를 했어요? 처음엔 교류죠. 그러니까 여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뭐가 붙었다 그랬어요? 정류자가 있다 그랬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류자가 있다 그랬고, 이런 정류자의 편에 뭐가 붙냐면은 브러쉬가 이렇게 붙어 있고, 브러쉬에서 전기를 이렇게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직류계의 3요소. 이렇게 했죠? 요 정류자 편에 닿아 있는 브러쉬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꽃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중성축이 또 이동하기도 한다. 편자작용. 자속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같이 증가하고 어떤 때는 같이 감소하고. 우리 저 밥 먹을 때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편식. 자속이 편중에서 물리는 현상. 근데 기본적으로는 감자작용을 한다. 자속을 n에서 s로 나온 것을 감소하는 것으로 유도유기전력이 감소된다. 이 전기자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하고 해석한 거죠. 554쪽 35번 가겠습니다. 5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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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냐면은 35번입니다. 35번에 가니까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기자력이 주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다음 중 전기자 반작용이 아닌 것은 뭐 약화하고 상승하고 나쁜 현상이죠. 나쁜 현상. 기전력이 감소하는데 자기 표화에 의한 자속의 평균치가 증가한다. 이건 알겠어요. 자속의 평균치가 감소한다. 이거죠. 감소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런 세 개의 용어다.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빨리 한번 해볼까요? 빨리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 N하고 S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전기자가 있다 그랬어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기자를 왔다 갔다 했더니 여기서 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속 파이가 있는데 이 여기서 생기는 자속에 의해서 자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자장이 자속 파이의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반대하는 현상, 이런 거를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앞으로 다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은 448 한번 보겠습니다. 448 쪽에 가서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조금씩 문제가 변해서 나오죠. 아까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서 틀린 것은 불꽃을 발생시키고 주 자속이 찌그러지거나 감소되고 영향을 주는 것이고 회전 방향 반대로 전기를 이동된다. 요거는 왜 틀렸냐면 설명을 안 했는데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층이 이동된다. 자기적 중성층이라는 것은 기준이 이렇게 N하고 S가 있으면 자기적 중성층이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찌그러진다. 회전 방향으로 찌그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찌그러지고 여기 전동기는 발전기와 항상 반대입니다.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층이 이동한다. 답이 4번이다. 이건 이제 앞에 세위를 맞출 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백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백사 쪽. 이제 됐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전기자 원선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 자극 표면에 전기자 원선과 나란히 홈을 만들어 전기자 병렬로와 직렬로 접속하여 보상 원선을 선다. 보상 원선이라는 것은 자 어느 찌그러진다. 약간 전기적 중성층이 찌그러진다. 이렇게 발전기 교는 회전 방향과 찌그러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보상 원선을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주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다 감아줍니까? 자극, 이게 N극, S극이잖아요. 자석이잖아요. 자석에 이런 자극 면에다가
전기자 권선을 감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보상을 해주는 것. 내가 손실이 났어. 누가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권선을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브러쉬의 위치를 정기적 중심축 해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거고, 보조국은 보조국을 달아주는데 이거는 꼭 달아줍니다. 보국은 꼭 필요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경감법으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중성축에 설치한다. 보상건선이 있는 기기를 하더라도 아까 이게 보상건선이죠. 보상건선이 있는 기기를 하더라도 정류진 구에는 리액션 점수로 보국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를 설치하는 거다?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거다. 여기 있는 계좌권선은 의미가 뭐냐면은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이렇게 여기 정규중 I, F. 계좌권선. 이 계좌권선이고 전자석을 만드는 권선이고 여기에 흘러주는 계좌전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전기자 반작용은 뭘 자극의 면에다가 뭘 달아준다? 무슨 권선을 해준다? 무슨 권선을 해준다 그랬어요? 보상 권선을 해준다. 이게 쓰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갔습니다. 정류작용.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 정류작용이라는 거는 교류를 뭘로 바꿔줘요? 직류로 바꿔준다. 모든 전기기기, 모든 이것만 아니고 직류뿐만 아니고 모든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건 교류입니다. 그럼 왜 직류기는 왜 나왔는가? 직류가 좋다 그랬죠. 직류가 좋은 겁니다. 직류가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교류는 이렇잖아요. 교류는 이렇게 쌓이면 순식값 V는 이코로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했는데 교류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압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니까 좋은 파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전기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값이 싸니까. 어떡합니까? 값이 싸고 실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컴퓨터라든지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두 번째 핸드폰이라든지 중요하죠. 뭐 TV라든지 뭐 가전제품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에는 다 직류를 씁니다. 이 직류. 그래서 어디 직류를 어떻게 씁니까? 다 교류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교류를 여러분들 핸드폰을 충전시키면 핸드폰 충전시키는 기기를 이렇게 달잖아요. 콘센트에다 달잖아요. 이렇게 콘센트에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요 부분에서 뭐가 있어요? 정류기가 있습니다. 정류기라는 게 뭐냐면은 교류를 여기 교류입니다. 교류를 뭘로 바꿔줘요? 직류로 받아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교류를 쓰는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교류를 다 뭘로 바꿔줘요?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정류기가 다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류작용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류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직류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습니다. 정류자와 브러쉬의 작용으로 전기자에서 받은 교류를 뭘로 바꿨어요? 직류로 바꾸는 작용이다. 넘어가고 정류를 좋게 해야죠.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은 리액턴스 전압에 대한 영향을 적게 하는 방법인데 모든 우리가 곤선에는 리액턴스, 코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코일 성분. 리액턴스예요. 왜 유도 리액턴스 우리 효료에서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 했잖아요. 유도 리액턴스. 콘덴서는 뭐라 했어요?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액턴스는 코일 성분이에요. 코일 성분에 의해서 영향을 작게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는데 평균 리액터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과 한다. 종류 중을 크게 하고 인덕턴스 L 나왔죠? 작게 한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접촉 조항이 큰 브러쉬를 사용한다. 접촉 조항이 원래 큰 전기 흑연질 브러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저항 종류. 그 다음에 보국을 설치하는데 아까 보조국 설치한다 했잖아요. 전압 종류. 해가지고 요 용어 접촉 조항이 큰 브러쉬를 사용한다니까 저항. 그 다음에 보국을 설치하면서 전압 종류. 412 쪽 시험에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412. 412. 그러니까 몇 분이냐면은 23번이네요. 23번. 직류기에서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 중 전압 종류의 역할은 아까 뭐랬어요? 보국이 있었네. 보국. 전압 종류. 그 다음에 여기 해설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종류는 탄소 브러쉬나 전기 흑연질 브러쉬를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있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06쪽에서 왔어요. 106쪽. 이 정류곡선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과정의 정류주기. 여기서 요만큼 이제 여기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과학자들이 파형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 이제 A라는 거는 직선 파형입니다. A는 직선 파형은 이상적인 정류고 가장 양호한 정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상적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연파는 빨간색입니다. 이거 B입니다. 이게 사인 곡선처럼 왔죠?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꽃이 그래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족 종류는 브러쉬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 윗부분에 있는 이 아랫부분이 아니고 C 부분입니다. 부족 종류. 그림을 눈여겨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 종류 알아두시고, 과종류는 종류가 너무 많이 됐어. 부족 종류는 종류가 적게 된 거고, 그래서 과종류는 이 아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잘 보시고 요 시험에 시험 내기가 좋아요. 왜 내기냐면은 이게 하나 A, B, C, D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볼까요? 438을 한번 보겠습니다. 438. 438. 그래서 25번입니다. 25번. 자, 다음 직류기의 종류 중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아까 뭐냐면은 종류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적인 것. 요거 교류 사인으로 생기는 거는 뭐라 했어요? 이거 뭐라 했죠? 기본적으로 좋은 종류라 했어요. 그래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인파 종류죠. 네, 정연파 종류라고. 그 다음에 후단에서 발생하는 거는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게 어느 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요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후단이고 이게 뭐랬어요? 과정류 같은데 이게 부족 종류고, 부족 종류고, 이게 무슨 종류였어요? 과정류래서 종류를 적게 하는 거고 종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식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 과정류랍니다. 그래서
부족 종류는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과정류는 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후단 뒷부분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아까 무슨 종류의 부족 종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 쉬운 문제 잘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지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림만 잘 이해해 주면 되니까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6쪽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06쪽.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데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정류주기에서 보니까 요 플러스 IC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마이너스 IC까지 가기 때문이니까 요 E는 이코로 L의 DT분의 DI 이것을 많이 봤죠? E는 이코로 L의 DT분의 DI 이것을 많이 봤나요? 이코로 N은 이코로 DT분의 D파이 요거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요거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전자유도 법칙이죠. 여기 앞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인덕턴스 L이 나왔으니까 리액턴스가 나왔으니까 리액턴스 L에 대해서 써주고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량 1초 동안에 전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플러스 I에서 마이너스 IT가 변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EI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전류의 변화량.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EI라고 써주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을 써줬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암기할 게 너무 많죠?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전기기능사 합격하신 분 많잖아요. 많은데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으니까 여러분들도 힘은 드시지만 어떻게 하면 무슨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 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